삶을 살다 보면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선택하든 후회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가 좋으면 후회의 정도가 덜하게 되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큰 원망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일은 아무리 예측을 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완벽한 결과를 깨닫게 됩니다. 그 누구도 100% 성공적인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삶이 끝나기 직전에 누구나 후회하는 일이 있기 마련이고 그렇다고 해서 잘못 산 건 더욱 아닙니다. 인간은 신체적 정신적인 힘이 약해져서 노인이 되거나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후회가 밀려오지만 이때는 늦은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후회를 덜 하게 될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역시 먼저 많은 인생길을 걸어가신 인생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오래 사신 분들은 그러한 과정을 몸으로 직접 체득하신 분들이기에 그분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수록 모르면 안타까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혼자 살아가는 것을 즐기세요. 이 말도 아마 수차례 들어보셨을 거지만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시는 분은 많이 없으실 겁니다. 보통 혼자라는 느낌은 외롭고 쓸쓸하고 불쌍한 감정이 들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감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굳이 이러한 감정을 억지로 밝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밝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친구나 지인들을 많이 사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길고 깊게 사귀는 데에 가치를 두어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만나는 것을 관계의 기본으로 삼으면 고독감으로 고민할 일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어떤 외딴 곳에서 혼자 산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엄청난 고독감으로 육체와 정신이 생기를 잃어버릴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고독으로 오는 외로움보다는 혼자서 뭘 하면서 살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가정이 있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는 분들은 어떻나요? 사람 만날 일이 많기 때문에 외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허전한 마음에 스며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주변에 친구들이 많더라도 스스로 혼자라는 느낌이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디 한 집단 속에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작용합니다. 다시 말해 남과의 관계 때문에 고독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독감을 느낄 때는 여러분의 고독감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어떤 특별한 취미나 해야 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독서나 글쓰기 등이 있습니다. 책은 저자가 얻은 자신의 인생을 소비하여 얻은 지식이나 경험을 압축시켜서 만든 걸작입니다. 이것을 읽은 독자들은 자신들이 겪지 못했던 저자의 경험을 통해 많은 삶의 지혜를 얻게 되고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위로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책의 내용에 따라서 책이 항상 좋은 경험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연쇄작용 속에서 독서를 하는 사람이 고독감을 거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책이 내용을 통해서 글을 써보는 것도 좋다. 일명 독후감입니다. 글짓기를 하는 것에는 많은 정신력이 소모됩니다. 막상 종이를 펴놓고 한 문장을 써보려고 하면 생각보다 쉽게 써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막상 써놓고 보면 너무 형편없게 느껴질 정도라 종이를 구긴 뒤 버리고 새 종이를 꺼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하루 이틀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무아지경에 빠져 외로움을 느끼게 될 틈도 없게 됩니다. 그야말로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게 됩니다. 무언가를 들고 종이 위에 끄적거리는 행동을 하면 좀 더 깊숙이 사색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복잡하던 머릿속이 정리된 기분이 듭니다. 아니면 음악 감상을 해보는 것은 어떤가요? 책이나 글쓰기와는 다르게 몸에 힘을 빼고 정신을 멍하니 한 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멜로디와 멋진 리듬에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몇몇 직업에서도 음악을 틀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공부를 할 때도 음악을 틀면 공부에 좀 더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 고독감을 차단하여 결국에는 고독감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운동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인류는 오랜 시간 끊임없이 몸을 움직였습니다. 기계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는 생존을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현 시대로 오면서 인간은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과거보다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몸이 편한 것을 찾게 되어 몸이 둔해지고 비만이나 심혈관 질환 등 각종 성인병에 노출되게 됩니다. 건강이 안 좋게 되면 아무리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심한 우울감과 고독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고서는 심신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운동을 어디 꼭 헬스클럽에 가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거주지 근처에서 괜찮은 산책로가 있다면 산책을 해보세요. 산책을 하면 따스한 햇빛, 선선한 바람을 맞아서 기분이 좋아지고 멋진 풍경과 사계절의 변화,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과 시선을 맞추다 보면 고독감에서 쉽게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계속 머무르는 게 더 고독감을 키워나가기 때문에 산책을 하게 되면 하기 전에는 귀찮더라도 막상 끝나고 나면 뭔가 인간으로서 발전한 느낌도 들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반려견을 키우고 있으시다면 반려견과 같이 산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게 되면 고독감이 많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키우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거나 모임을 갖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서 고독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일에 중독되어 사는 워커홀릭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일하는 것에만 모든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하고 싶었던 취미 같은 게 있어도 나중에 여유가 되면 하자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 중독이 있으신 분에게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고 삶의 중심을 지키지 못해 건강이 나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건강이 되어버립니다. 너무 재산을 쌓느라 일만 한 나머지 막상 퇴직하고 나서 시간이 많아지니까 갑자기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돈을 절약하면서 생활하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사용하는 재산은 너무 아까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약간의 돈을 써서 이런저런 많은 경험을 해보면 그 와중에서 얻는 실패 또는 성공 등이 여러분의 삶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여행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보시고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먹어보시고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바로 실행에 옮겨보세요. 일도 좋지만 때로는 일만 바라보지 마시고 주위를 둘러보시면 일 말고도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너무 돈을 아끼지만 마시고 조금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돈을 쓴다면 더 멋지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의 살고 있는 인생이 여러분이 바라던 인생인지 다른 사람이 원했던 인생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지 체면만 너무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를 잃게 되고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나이값 못한다고 핀잔을 들을까봐 혹시나 나의 뒷담 화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보다 타인은 여러분의 삶에 크게 관심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에만 관심을 가져도 모자랄 판국의 남의 인생에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나에게 들리지도 않을 뒷담화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보다 내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환갑이 되면 일을 계속하더라도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더는 경쟁사회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것 하나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살았을 때 노년의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은퇴를 한 사람들 중에서 일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회사에서 줬던 소속감이 사라지면서 자신이 마치 쓸모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아는 사람도 점차 없어지고 집에서 하루 종일 머무르는 것도 지루해져서 외톨이가 된 것 같아 불안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지속될수록 점점 새로운 무언가를 도전하는 일이 무서워지고 무기력해지며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여러 가지를 탐색하면서 자신에게 재미를 느끼고 어울릴 만한 일을 찾아봐야 됩니다. 나의 아버지는 30년 넘게 교편을 잡아오시다가 은퇴를 하신 뒤에는 평소 가보고 싶었던 곳을 여행하시거나 동네 주변을 산책하시면서 밤에는 여행에서 얻은 경험담들을 글로 작성하는 것에 주력하시고 있습니다. 거창한 목표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성취를 이룰 만한 조그마한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해보며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흥미를 가질 만한 일을 찾아 목표에 도달하였다면 조금 더 욕심을 낼 만한 큰 목표를 만드시면 좋습니다. 이런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 많은 체력과 정신력을 쓰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다 이루고 나면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삶에 생동감을 주게 될 것입니다. 고독감 따위는 덤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노년이 되었을 때 고독해지는 필요한 자세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후는 여러분 스스로 책임지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식들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을 때 재산 증여를 서두르지 마세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자세가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상속자가 유산만 받고 나서 피상속인을 책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항상 감정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린애가 되듯이 성품이 변해버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완고하고 인내심이 부족한 탓인지 일이 쉽게 풀리지 않으면 금세 화를 주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노인뿐 아니라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쉽게 풀릴 가능성이 없으니 항상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3가지를 잘 참조하여 노후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고독감은 누군가와 같이 있거나 혼자 있어도 계속해서 찾아오는 법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나 하나로 충분할 수 있는 인생에 대한 지혜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